안녕하세요. 세상의 근본적인 것을 궁금해하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존 타이너 보너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크기의 과학이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제는 Why Size Mat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표지에 거대한 고래부터 공룡, 그 다음에 코끼리부터 사람,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크기에 관한 어떤 책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프리 베트 그 박사의 스케일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생명체, 도시, 기업의 성장이 하나의 큰 틀로 설명 가능하더라. 그것이 바로 크기, 스케일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 이번 책 크기의 과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좀 보다가 너무 흥미가 있는 거예요. 큰 틀의 흐름은 스케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존 타이너 보너 교수님은 2019년에 사실 작고하신 프린스턴의 그 생물학자세요. 생물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큰 틀은 그 제프리 웨스트의 스케일과 그 궤를 같이 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 책에서는 그 중에서 생물학 분야가 좀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책에서 임팩트 있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물질 간의 어떤 생명체 간의 상호 간의 교감이랄까요? 결합력,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간의 결합력은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궁극적으로 가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 중력이 작용하는 원리는 일반 상독성 이론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 아마 물리책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번 생물학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질 간의 결합력은 크기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힘은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크기가 이제 특정 길이보다 큰 경우,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구와의 어떤 중력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요. 크기가 점점 작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점점 작아지다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결합력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크기가 크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물체 간의 결합력의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두 번째, 레이놀드 수는 이제 관성력과 점성에 관한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관성력을 점성으로 이렇게 나눈 수를 저희가 레이놀드 넘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레이놀드 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큰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광성이 붙었죠. 그리고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쉽게 움직이는 거죠. 큰 동물들은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더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작은 생명체들은 움직이다가 바로 멈출 수 있는 게 반대로 이 점성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관성력이 작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이는 운동은 관성력과 점성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곧 레이놀드 넘버다. 그래서 레이놀드 넘버가 그 물질이 혹은 생명체가 더 움직이게 하든 혹은 덜 움직이게 하든 이런 것을 결정하더라.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결합력, 두 물질 사이의 결합력,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는 작은 생명체들의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생명체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혹은 운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네 다리를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장류처럼 사람처럼 두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아마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 두 다리가 점점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게다가 레이놀드 넘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운동의 모양은 전혀 다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미생물 중 회전하는 선모, 편모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가 될 거예요. 이거 운동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되죠.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기가 생명체의 운동, 생명체의 거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기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지름은 동물의 크기와 비례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크기는 3차원적으로 변하는데 3차원적으로 변하죠. 힘은 2차원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탱을 하려면은 이 뼈의 굵기가 예를 들어서 2차원적으로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힘은 무게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게 되죠. 이것은 갈릴레오가 사실 제안했던 그런 아주 기초적인 과학이었어요. 이 내용은 제프리 웨스트 스케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퇴부 허벅지의 어떤 뼈라고 할까요? 그 뼈가 점점 이렇게 굵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비례 관계가 3분의 2승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힘과 부피가 3분의 2승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거기도 나와요. 그 MIT 물리학 교수님이셨던 월터 루인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 1강에 차원 해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 책에도 나의 행복한 물리학이라는 책의 초기 부분에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대퇴부 연골의 어떤 두께와 그 크기가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더라. 근데 무조건 다 비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비례하더라 이건데요. 하나씩 놓고 보면 또 그 부분에서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생명체 집단의 크기는 분업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거거든요. 10명인 조직, 그 다음에 100명인 조직, 1000명인 조직, 10,000명인 조직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회사예요. 그러면 사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10명인 조직은 한 단계를 건너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바로 보고를 할 수도 있죠. 100명인 조직은 아마 2단계 정도? 그러니까 2단계 정도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죠. 1000명인 조직은 한 3단계? 그럼 10,000명인 조직은 한 5단계? 아마 10만 명인 조직은 한 7단계. 이 정도로 사장 최고 어떤 의사결정권자까지 리포팅하는 라인이 세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즉, 집단의 크기가 어떤 분업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이 벌의 개체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의 집단 활동에서도 이제 개체수가 많을수록 분업이 이제 계층이 나타나졌다고, 계층이 나눠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벌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점점 여왕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하는 벌, 그 밑에 일하는 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즉, 벌의 개체수가 집단의 계층까지, 계층의 수까지 결정하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집단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쯤에 그 GE의 수장이셨죠. 그분께서 Straight from the Gut이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잭 웰치께서요. 근데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본인께서 처음에 CEO가 됐을 때, 회장이 됐을 때, 말단 직원부터 본인까지 올라오는 리포팅 라인이 7단계인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E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너무 높아서, 즉 계층 자체가 복잡해서 이 액션하는 속도가 느리더라,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계층을 나눴던 것도 기억나요. 반대로 계층을 나누는 것도 그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결정인자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그 제겔치의 어떤 자서전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죠. 그거는 어떤 계층이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 속도를 결정하더라, 이런 부분도 이제 자서전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이제 다음은 몸무게로 넘어가 볼게요. 대사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결정하고 소리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끼리부터 영장류인 사람, 생쥐까지 한 축의 로그 스케일로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의 몸무게, Y축에는 물질의 대사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끼리는 대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쥐로 갈수록 대사율이 낮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선형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들을 러그 스케일로 표현했을 때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기울기가 1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울기는 대략 한 0.75 정도고요. 요 내용은 그 스케일에도 언급이 됐었죠. 기울기가 1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 표면적의 증가가 부피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최근에 연구된 내용이 아니라 1930년대 맥스 클라이버라는 연구자가 이미 그 밝혀낸 사실들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크기가 클수록 그 수명과 약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동물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흰수염고래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작은 동물들은 그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높은 상관성은 이 뇌 크기와 상관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뇌 크기가 클수록 이 생명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집 자체가 크게 되면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뇌 자체는 어떤 이 외부 환경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돼요. 여기 조금 더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몸의 크기가 수명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더라. 이게 흥미롭죠?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2m와 180cm의 어떤 사람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30m짜리 어떤 동물과 그 다음에 한 5cm 정도 되는 어떤 동물과의 그 생명력을 비교했을 때 좀 더 그 상관성이 나타나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파수도 결정하게 됩니다. 소리의 주파수요.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도 큰 이 중저음이 나는 사람도 있고 고음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생지로 보면 생지는 찍찍찍찍찍 소리가 나죠. 코끼리의 경우로 가면은 굉장히 낮은 주파수로 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크기가 소리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크기가 어떤 생명체의 형태, 그 다음에 생명, 목소리,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공학적으로, 도시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조직에 응용됐다는 사례가 이제 스케일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논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큰 하이 레벨 개념이 있으면은 중간 개념의 레벨, 작은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레벨들이 어떤 상관성을 보이게 될 거다. 아직은 어떻게 이 컨셉을 디벨로핑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상위 주제의 포용성에 따라서 하위 주제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으로 인문학적인 접근에서도 저는 생각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학 분야에 적용 가능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이크로 로봇은 사람처럼 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마이크로 로봇은 만약에 인체에 투입을 했을 때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자 모형?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미세한 것은 편모층에 있는 미생물을 닮아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모형은 반대로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게 우주에 나갔을 때는 더 다른 모형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신기하지 않나요? 전 우주에 있는 항성, 위성, 별들은 왜 다 둥그런 모양일까요? 많은 책에서 의하면은 그 원자가 형성됐던 것들이 별먼지를 만들고, 그 별먼지가 계속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하다가 그것들이 뭉치게 되고 회전 운동, 자전 운동, 공전 운동을 하다가 점점 오늘날의 그런 항성, 위성, 행성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저 별은 네모나지 않아? 왜 저 별은 세모나지 않아? 다 동그랗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운동이 그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비약을 해볼까요? 에일런이 사람 모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구와 비슷한 중력, 어떤 생명체라면은 꼭 사람 모양이 아니더라도 포유류 혹은 갑각류 이런 식의 생명체 모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계인이 엄청난 중력을 견디는 어떤 별, 혹은 중력이 너무 낮은 별,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 무형 자체가
섬유, 그러니까 미생물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동그란 어떤 중력을 견디는 별처럼 또 생겼거나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R2D2 같은 거죠. 그 스타워즈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에일리언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에일리언 그 자체의 진화가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 즉 거대 조직의 중력, 그 다음에 그 미생물 간 혹은 생물체 간의 어떤 결합력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그리고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도 디벨로핑 가능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위대한 과학자 제프리 웨스트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산타페 연구소를 세워서 전 세계의 어떤 통계 역학자들, 통계 물리학자분들, 그 다음에 사회학자분들을 모셔서 이런 크기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크기가 다시 한번 1도 권유드리고요. 오늘